이렇게 앞에서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기대감이 더 한껏 올라오셨을 텐데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명 맡은 인천에서 키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하게 웃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꽃 너무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저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여기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또 좋은 거 많이 준비했으니까 그대로 가져가시고, 또 리딩이라는 건 진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예요. 요즘에 안 하시면 좀 어려운 상황이죠? 어떻게 더 진행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AI 시대예요. 그쵸? 이미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이미 준비한 곳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런 자격들이 다 이렇게 갖춰진 곳들로 가셔야 앞으로 더 발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육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 드렸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지금 올 한 해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던 그런 단어들이죠. 바로 문해력입니다.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플러스 글쓰기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라는 거죠. 뭐 이렇게 값을 정해서 로봇에 넣어가지고 또 값을 나올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 바로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많이 상생할 수 있던 공감 능력, 이해 능력 이런 것들은 로봇이 가질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인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순영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피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과 개인에게는 미래가 없다. 텍스트의 의미를 깊게 이해하고 타인과 소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역량이 없는 정보 검색자들에게는 상상력도 공감력도 인지적 유연성도 깊은 수준의 사고력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좀 무섭게 들리실까요? 하지만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서 직업을 선택하거나 정말 어떤 사회에 나가는 2030년, 2035년이 됐을 때 이 문해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아이들의 삶은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문해력이 약하다는 거, 문해력이 낮다는 건 뭘 의미할 수 있냐면요.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뭐 시험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아이들의 삶의 질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해력을 갖추지 못한 아이들과 문해력을 갖춘 아이들은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해력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사실은 답정너예요. 그렇죠? 답정너는 독서예요. 이미 한글 독서, 영어 독서라고 이미 다 뭐 공명하게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독서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잘 적용시켜서 교육해서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저희 키즈앤리딩이 가장 그 교과서처럼 읽히는 그런 책입니다. 혹시 아직 읽어보지 못한 원장님들 계시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미는 더럽게 없어요. 네. 그런데 왜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면서요. 이 굉장히 유명하신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 크라센 박사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끊임없이 아이들을 가지고 실험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다 담아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 글은요, 원장님의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글을 읽는 것은 다도. 네, 언어를 읽기는 다른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유일한 방법이다. 자, 글을 읽는 것은 어떤 방법이에요? only way예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금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서서 우리 김정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책, 키즈리딩의 특징이 책을 5,000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 브랜드들은 보통 이제 2,000권 플러스 온라인 2,000권 이런 식으로 이제 마련을 해두고 있는데요. 키즈리딩 원장님들은 5,000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것부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머릿속에 그러면 저걸 어떻게 전달해 아이들한테? 저 책을 어떻게 관리해? 이렇게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교육 시간에 저희가 진행이 다 되고요. 5,000권의 다독을 보유한다는 거는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인계량을 도달하는 거의 중요성을 원장님이 아셔야 돼요. 자, 인계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 그릇 안에 어떤 걸 담았냐는 거죠. 어떤 회밀적인 거, 다 똑같은 거 그런 것만 다 넣어가지고 뽑을 때도 어떻게 뽑아요? 다 똑같은 단만
말만 요구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다 그런 거 이제 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교육하면 더 힘들어지세요. 우리 아이들만의 그 개인 고유의 것들을 성장시켜 주시면서 그 그릇에 담아야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인풋이라고 하는데요. 그 인풋을 이제 담아서 아이들 영어 습득을 시키면 이렇게 성장 곡선을 따르는 소위 이제 아웃풋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계량을 어떻게 이제 넣느냐. 저희가 5천 권을 읽힌다고 해서 뭐 무조건 그런 많은 책을 읽으면 다 아이들이 잘 나오나요? 그럴까요? 선생님들? 그쵸?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많은 책을 뭐 많이 읽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전략적으로 읽어야 돼요. 아이들이 모든 다 똑같은 많은 책을 다 읽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 하나하나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책 읽기를 가능하게 하느냐.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저희가 키즈 리딩이 15년 동안 그것을 연구했고, 그래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우리가 컨텐츠 리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저희 키즈 리딩의 캐치프레이즈예요. 행복한 영어 동화책 읽기 집중 프로젝트. 저는 이 단어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행복해 아이들이 이 책을 읽는데? 좀 진짜요? 애들이 근데 봤는데 애들이 진짜 행복한 거. 좀 뭐 하는 거야? 너무 궁금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지금 키즈 리딩을 6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애들이 정말 행복하게 책을 읽습니다. 그동안 제가 15년 동안 영어 교육했고 저는 10년 동안 입시 전문으로만 아이들 대학교 영어 입시를 진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단어를 외우게 할 때, 문법을 가르칠 때 수많은 욕을 해왔습니다. 그런 욕 가운데 아이들이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네, 그런 영어 교육을 하면서 결과가 잘 나오고요. 물론 잘 나오는 아이들도 있죠. 잘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렇기는 하지만 솔직히 행복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15년 동안 지도하면서 내가 아이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난 영어 조금 잘하는 것만으로 돈도 잘 벌고 행복하기도 한데 우리 아이들 왜 행복하지 않지? 라는 고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원장님들 다 그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영어 교육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저희 키즈 리딩과 동일하시다면 꼭 함께 교육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영어로만 읽기. 빠름과 양을 강조하지 않고 아이의 개성과 특성을 우선시하여 한 글자 수준의 영어책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능력. 요즘 단어로 하면 이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특히 우리 어머니들 계시니까 저도 이제 22개월 아이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한테 되게 좋은 거 먹이잖아요. 우리 가르치는 아이들한테도 좋은 거 먹여야 돼요. 네, 그 아이들에게 좋은 거 먹으려면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막 이런 거 아니라 그 아이의 역량, 피와 살이 이 아이 몸에서 정말 잘 배양할 수 있는 걸 가르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스스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키즈 리딩입니다. 저희는 15년 연구 성과를요, 효과적인 독서를 위한 4가지 노하우, 다독이 있을 거고요. 책을 읽는 방법으로 또 정독도 있고요. 스토리 연구법, 동기부여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동기부여 초등학생 아이들이니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 또 키즈 리딩이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고요. 추리 다독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다독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것만으로는 1시간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석이나 학습이 아닌 한글책처럼 줄줄줄 읽히는 첫 걸음입니다. 다독은 많은 책을 읽는다는 것이 바로 다독을 의미하는 건데 그 다독을 한국식 방법으로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대로 영어 책을 이렇게 학습이 아닌 한글책처럼 줄줄줄 읽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책들을 보면 책 안에 다 이렇게 세비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언어는 모든 게 소리 인식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를 모두 다 들으면서 아이들이 책을 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문자와 소리 조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다독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문자와 소리 조합이라는 게 굉장히 향상이 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소리를 익히고 문자를 통해서 책을 보는 이 가운데 아이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책을 보면 우리 어른들은 생각하면 책을 보면 뭐부터 생각해요? 글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들이 책 읽기 할 때는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듣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다독을 즐기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국식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해석을 한다든지 아이의 감정을 무시한 채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 다독을 할 때 어떤 감정으로 책을 읽는지 그러니까 내용의 컴프레hen션의 이해도는 사실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다독을 즐겁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와 소리 조합에 굉장한 힘을 기울이면서 아이가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구력이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육창성, 어떤 의미의 유추까지도 굉장히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뒤에 가면 저희 원에 제가 이제 분석을 한 표들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쭉 보여드릴게요. 이런 기간이 한 초등 3, 4년이 됩니다. 행복한 책 읽기라고 하면 아이들이 뭐 매번 다 즐거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도 뭐 행복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맨날 즐겁지는 않잖아요. 아이들이 책을 읽는 동안에도 물론 힘든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엔 이 모든 것이 이제 행복하게 되는 과정이 아마 이 3, 4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저희는 5,000권 책 읽기를 목표를 하고 있어요. 2,000권, 3,000권 아니고 5,000권을 목표를 하고 이제 졸업을 시킵니다. 방법으로는 뭐 이렇게 집중듣기, 시리즈 반복 듣기, 낭독, 묵독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이때 다독을 하는 첫 단계로 내 실력의 I-1 아이들보다 조금 낮은 단계의 책을 굉장히 많이 읽힙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어머니들이 좀 컴플레인을 올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왜 이런 책을 읽죠?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아이들은 그 책을 읽어봤을 때 어떨까요? 굉장히 정말 유창하게 읽을까요? 제가 리딩 교육을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아이들이 그냥 문자를 읽는 것은 리딩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문자를 읽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이 이제 4학년만 되더라도 문자를 못 읽는 애들이 없어요. 그렇죠? 영어 다 읽어요. 근데 영어를 읽는 건 리딩이 아니에요. 유창하게 정말 이렇게 플루언트하게 읽어야 그게 바로 리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과정을 겪으려면 어떻게 해요? 쉬운 책을 아주 꾹꾹 눌려서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쉬운 책을 그렇게 읽고 쓸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그거는 1단계가 낮은 단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아주 레벨을 높여가려면 쉬운 책을 많이 읽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네네. 그 얘기가 더 나오게 되는데요. 좋습니다. 네. 저희 추리 다독은 이렇게 어휘와 문맥, 스토리 유추 능력, 배경 지식까지 아이들이 쌓는 그리고 이제 5,000원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책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배경 지식과 어떤 스토리 유추하는 거, 문자와 소리 조합하는 거, 집중력, 지구 이런 것들 듣는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책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스토리를 유추를 하고 어휘와 문맥,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쌓는데 아이들이 그림을 보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엄마들 너무 그림만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냥 책을 보는데 그림만 보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엄마들이 그림만 너무 보는데 원장님? 책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그냥 그림을 보고 전체적인 스토리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가고 있는 거다. 기대하셔야겠네. 그쵸. 아이들은 제가 독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원장님들 이런 부분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림을 본다는 건요, 책을 보는 중요한 단서를 지금 읽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유추를 하는데 그냥 막 많이 읽고 반복한다고 유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그림과 그 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추 능력이 향상이 돼요. 그러게 첫 번째 단계는 어린아이들한테 책을 보여주실 때 그림을 많이 표현해 주잖아요. 그건 아이들이 굉장히 그림을 보는 눈의 시야를 확장해 주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다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만 보는 거에 절대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게 어머니 책을 읽는 과정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소리를 듣고 책을, 그림을 막 잘 보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추리 다독은요, 다독을 처음에 아이들이 와서 해요. 근데 책을 본다는 게 이 어린아이들이 뭐 이렇게 30분, 40분 앉아서 책을 읽는 거. 원장님들도 뭐 제가 교육할 때 보시면 3, 40분 다 씌우실 것 같죠?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20분, 30분 이렇게 조금씩 서서히 증가합니다. 저희는 이걸 엉덩이 힘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는 엉덩이 힘 자체를 길러야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실력보다 한 단계 쉬운 책 이렇게 많이 있고요. 한국말로 해석하지 않아요. 이거 엄마들이 또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말로 해석하지 않을 때 아이들의 이해도는 더 상승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뇌랑 달라요. 그래서 한국말로 해석하지 않아도 충분히 너무 잘 하고요. 너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 이 다독은 장기 기억으로 확장하는 능력을 배양시킵니다. 우리 언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또 이렇게 언어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영어를 배우니까 또 외워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확장한 능력들을 배양을 시킵니다. 반복 듣기인데요. 또 언어의 학습 방법 중에 이제 반복하는 학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반복 듣기를 합니다. 이 시리즈 반복 듣기라는 건 이렇게 유명한 작가 혹은 같은 시리즈의 작품을 반복해서 이렇게 듣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반복 듣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이 또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 키즈미팅에서 잘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시리즈 반복 듣기 효과로는 유창성과 발음과 유추 능력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저희 원에 이렇게 실험을 한 것들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반복을 하다 보면요,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제가 아이들 분석한 건데요. 공식력을 따지지 마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공식력을 따지는 건 하지만 제가 저희 아이들을 독해력과 발음과 읽는 속도를 좀 이렇게 체크를 해봤어요. 가장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발음이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CD를 통해서 끊임없이 듣기 때문에 아이들의 발음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가끔 책을 읽어주다가 그런 질문 많이 하시죠. 내 발음을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모국어는 받아요. 모국어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외국어는 그렇게 받지 않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지 않으시고 또 너무 걱정이 되시면 키즈 미팅으로 보내주시면 아이들과 발음이 향상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발음 굉장히 좋아지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독해력, 한국말로 굳이 해석하지 않았지만 이 독해력이라고 하는 건 컴프레hen션의 이해도가 굉장히 이렇게 상승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읽는 속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읽는 속도라는 것은 아이가 유창하게 읽는 건 중요한데 그 유창성은 또 이해력, 독해력과도 연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궁금하신 유추 능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책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그 단서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 맥락을 이해하면서도 아이가 그 단어를 유추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들은 그것을 때려 맞췄다고 하죠. 어머니, 제가 상담을 하다가, 어머니 있잖아, 우리 제이가 유추 능력이 너무 상승돼, 너무 좋아졌어요. 선생님 그림 보고 다 있잖아요. 그림 보고 다 때려 맞추는 건데 누가 잘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건 때려 맞춘 게 아니라 지금 이 아이의 유추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거예요. 유추 능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독을 저희가 이제 5,000권 다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000권 다독을 하면서 이렇게 구멍이 조금씩 보이실 수 있어요. 요거를 이제 정독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채울 건데요. 저희의 정독은 이 책 혹시 아실까요? 무슨 책이죠? 저도 영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발음 이렇게 좋으시고 조금만 얘기했지만 다른 그 Oxford Reading 자, 이 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키즈 미팅만의 정독인데 ORT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책이에요. 네, ORT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지만 근데 주로 좀 유치원생한테 많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이 책은 우리나라와 같이 EFL 환경에 언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우리나라 같은 곳에 아주 적합합니다. ORT 관계자는 아니고요.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근데 ORT 책은 이렇게 구어체와 문어체, 그러니까 책들을 보다 보면 그 문어체 작가의 쓰는 그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문어체가 좀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잘 배우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구어체와 문어체가 아주 잘 정확하게 되어 있고 또 이 아이들이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이라도 이 책은 다 봐요. 이 책은 너무 즐겁게 잘 봐요, 아이들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건 이 어휘 확장과 정확한 어휘와 사용 능력 배양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시라는 건 사실 뜻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얻다, 사다 계속 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문제를 어떻게 내요? 선생님들은 여기에서 이 뜻대로 똑같은 것들을 1, 2, 3, 4로 객관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맞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잘 맞추셨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항상 그때마다 해석하고 이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 책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어떤 뜻인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정독은 앞서서 말씀드린 다독과 시리즈 반복과는 좀 다르게 정독은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한국말로도 당연히 트랜스레이트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통역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통역 노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또 사는 아이들이 한국말로도 정확하게 또 표현을 해낼 줄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해석을 잘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잘 알고 있고 정확히 알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영어를 한국말로, 한국말을 영어로도 바꿔보는 그런 통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자, 넘어가기 전에 이 정독은 외부에서 오는, 그러니까 저희 키리로만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아이들과도 굉장히 차이점이 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독을 할 때 저희가 저희는 이때까지 지금 자독, 세이지 방법 이렇게 했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과정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독은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외워지는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 아이들은 보통 책이라는 아까 임계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인풋을 쌓아서 온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아이들이 문제를 풀었다든지 기계적으로 아이들이 외우는 작업에 훈련이 익숙한 아이들이 왔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 정독에서 이 책을 가지고 안 보고 말하기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보고 말하기, 이 책을 가지고 안 보고 말하기를 한다고? 이랬으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다 외운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외운 기억들은 금방 날아갑니다. 외우고는 오랜 장기 기억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습득해서 내 인풋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제든 그 시간에 그 문제 비슷한 부분이 나오면 툭 하고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런 훈련을 시키는 작업이 저희 정독이기 때문에 꼼꼼하게도 보지만 그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외워지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 바로 TGM 리딩의 정독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아이들이 이 부분을 좀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쭉 책을 읽어서 다독을 쌓아서 왔을 때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 부분은 또 막 힘들어하지 않는데 다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고 이렇게 외워서 막 문제 풀어서 오는 아이들은 조금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독을 많이 채워서 가면 또 그것이 금방 나아지기도 하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저희 스토리 영문법 책인데요. 지금 원장님한테 나눠드린 부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은데 이 스토리 영문법을 저는 메타인지 스토리 영문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메타인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메타인지가 혹시 메타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하시면 또 어려워하시겠죠. 자, 메타인지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구별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스토리 영문법은요, 저희 저작권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으셔서 막 앞뒤로 올리시면 안 돼요. 키리 원장님이 계시기 전까지는 저희가 자체 개발했다는 거예요. 저희 스토리 영문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만들어서 아이들이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키제리는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영문법을 재밌게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잠깐 저희 10년 동안 입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영문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아시는구나. 진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진짜 이렇게 초등학생 아이들이 영문법을 좋아하는 거는 정말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10년 동안 제가 영문법 가르치느라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법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재밌게 배우는 과정은 정말 키제닝을 하면서 저 처음이었어요. 문법을 단순하게 그냥 문법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토리를 구성을 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수업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또 맵을 그리기도 해요. 아이들이 본인이 배운 것들을 아까 제가 메타인지 스토리 영문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배운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 부사를 하는 거고요. 부사가 쉽지 않잖아요, 어제들.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그려납니다. 물론 잘하는 아이들 걸 가져오기도 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과정들이 있죠. 아이들이 이 정도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죠? 근데 제가 되게 자부심을 갖는 건 스토리 영법을 통해서 아이들의 창의성도 굉장히 좋아지는 걸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거 하나 우리가 문법 필요한데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 하는 제가 놀라운 점들을 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법을 공부할 때 이렇게 즐겁게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끝난 저희 동명사 수업이었어요. 동명사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막 표현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막 그리고 있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동명사가 쉽지 않죠. 동명사를 또 할 때는. 근데 아이들끼리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원예 혹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시고 계시다면 너무 잘하고 계신 건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칠판에 그리면서 말로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투구정상을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동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코로나 1, 2차로 인해서 되게 많은 원장님들이 힘드셨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스토리 연구법은 이런 식으로도 랜선 리딩 수업 시에도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코로나가 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또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대표님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코로나가 올 줄 모르고 저희 안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선생님들 편하시게 만들어 주신 건데 이 시기에 저희는 어떻게 너무 적절하게 딱 수업 너무 잘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 리딩 스토리 연구법 하면 칠판에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어렵지 않게 이런 것들을 툴을 하면서 잘 진행할 수 있었어요. 제가 아까 저희 효과적인 그 독서 4가지 다독이 있었고요, 정독이 있었고요, 또 동기부여, 그리고 스토리 연구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동기부여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는 감정 코칭입니다. 언제나 교육을 받으시다 보면 저희는 물론 티칭을 당연히 하죠. 희재는 영어를 가르치는 곳이니까 독서를 하는 곳이니까 하지만 코칭의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티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코칭을 통한 공감과 칭찬, 동기부여가 아이들을 스스로 책을 읽게 하는 굉장한 비결이 됩니다. 아이들은 영어 책을 읽을 때 이렇게 다독형이 있을 수 있고요, 정독형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어떤 유형의 아이들인지 그것들을 보면서 가르치시면 훨씬 더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독서가 전달이 됩니다. 그냥 아이들의 유형은 상관없이 이 책이 좋으니까 이 책을 가르쳐. 그 다음에 이거 오브시트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이 책을 또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 아이는 다독형이고 정독형이고 이런 과정들을 아이들이 분석을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익히는 거죠. 물론 다독형이든 정독형이든 지금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초등생의 아이들은 다독과 정독의 균형이 있는 밸런스 리딩을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분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코칭이 다가가면 아이들은 훨씬 더 책을 잘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저희 스토리 연구법까지 이렇게 있고요. 제가 저희 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주 가식적인 모습을 찍었습니다. 코칭을 하고 있는 벌써 몇 년 전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코칭하는 모습을 제가 찍었는데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수업의 진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매이면서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전 너무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큰 아이들 제가 가르쳤을 때 막 이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막 이렇게 수다 떨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속이 터지죠. 할 게 너무 많은데, 진도 너 할 거 너무 많은데, 오늘 해석해 줄 거 너무 많고, 단어 할 거 너무 많은데, 나한테 와서 수다 떨고 있고. 근데 그게 하나도 버릴 게 없었다는 게 그때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하고 굉장히 많이 교류를 했거든요.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걸 보고 선생님이랑 이런 유대관계가 너무 중요하구나. 나랑 이거 조금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선생님이 너무 좋으니까 집에 가서 더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초등학생 이제 저희 키리를 데리고 코칭을 할 때도 같은 감정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책을 통해서 나누는 그 감정들이 참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하니까 아이들도 마음이 편안해하고 선생님한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 AI 시대에 진짜 이 각박한 시대에 아이들하고 책을 통해서 나누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교육 시간에 조금 해드리는데 아이들이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 이런 질문도 참 많이 하세요. 뭐냐면 아이들이 동적인 아이가 있고 정적인 아이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너무 동적이어가지고 책을 읽히고 싶은데 선생님 책을 읽는 게 좀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어른들 생각이에요. 아이가 동적이라는 건 책을 읽는 행위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뭘 발견하냐면요. 아이들은 이 피지컬리하게 동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미 책에서 아이들이 막 너무 재밌는 것들을 보면서 머리 안에서 동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머리 안에서 이미 이 아이들은 동적이 다 있는 그게 막 이게 재밌으니까 물론 저희 안에 남자애들 저희 원에 남자애들 엄청 많고 막 그 쉬는 시간에 막 떠들고 난리 나고 이러는데 책을 읽을 때만큼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그래서 동적인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를 하고 또 정적인 아이들은 이런 어떻게 코칭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 시간에 해드리는데요. 잠깐 또 살펴보면 이 동적인 아이들은 좀 이렇게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더 긴밀한 코칭이 더 들어가요. 이 습관을 위해서. 이런 것들. 또 좋아하는 책을 잘 추천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 교육을 받으실 때 책을 참 많이 읽으셔야 돼요. 네, 선생님이 책을 안 읽으면서 아이들이 독서를 가르친다? 이거 어불성설이죠. 선생님이 책을 읽어서 선생님이 책을 알아야 돼요. 고강현 교수님이라고 혹시 아실까요? 연세대 교수님 유명하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께서 진짜 많은 그 리딩 브랜드들이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시면서 책을 읽지 않는 선생님들 너무 많이 봤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만 빼고 키즈애니디만 빼고. 왜냐면 저희는 그 교육을 확실하게 해드려요.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냥 아까 먼저 선생님 그러셨나? 책을 읽고 싶어서 이런 분들 키즈애니디에 많아요. 원장님들이. 지적인 욕구가 높으시고 좀 책을 좋아하시고 그렇다고 막 나는 좀 책 읽는 거 좀 별로인데 이렇게 하셔도 또 좋은 마음들이 있으시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근데 어쨌든 책을 읽는 거는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교육 가운데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또래 친구들이랑 같이 책을 읽는 것 그러니까 또 기관에 와서 책을 읽는 거죠. 책을 읽으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드시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동적인 아이들 코칭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랜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진행합니다. 키즈애니디는 여기에 뭐 아이와 옛날에는 그런 거 이제 초등 프로그램은 엄마만 잘 잡으면 돼.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자기가 이미 저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그걸 학원을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기 너무 숙제 많지 않니? 근데 비율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저희 아이들이 한국을 들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엄마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친구한테 추천을 해줘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대기를 걸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걸 좀 보고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면 저는 10년 전에 고등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자기네들끼리 말 딱 끝내고 엄마는 계좌번호만 보내세요. 계좌번호만 보내달라고 문자가 와요. 그럼 그 계좌번호 딱 보내고 입금하시고 교육 시작이에요. 이 고등학생한테 이러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초등학생이 자기들끼리 그 학원을 평가를 해가지고 보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엄마만 이렇게 막 부어 삶아가지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정말 재밌어야 돼요. 아이가 가고 싶어야지 그 학원을 가지. 그런 시스템이 되려면 이렇게 트라이앵글 시스템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랑도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정기 상담을 통해서 하고요. 아이랑 엄마도 아무것도 엄마가 안 해주시는데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없어요. 엄마도 관심을 가지시고 어느 정도 최대한 일을 하시라도 조금 봐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선생님이 만들어가면서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을 또 도와드리는 거죠. 칭찬을 통해서 재미와 습관을 잡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스티커북도 있고 저희 독서기록장이에요. 아이들 책을 읽고 나면 이렇게 독서기록장을 씁니다. 저희는 이 독서기록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독서기록장은 저희가 코칭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칭을 저희가 수기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단순하게 코칭 어떤 노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레포트 카드도 다 대체되는 거예요. 레포트 카드 써보셨죠? 엄마들한테 정기적으로 그렇게 다 보내봤지만 나중에 어때요? 엄마들 보지도 않으세요. 그거 다 그냥 쓰레기가 되는데 저희 코칭 노트는 기록이 다 남고 아이들도 확인할 수 있고 선생님도 볼 수 있는 언제든 구동 작업들이 돼서 그때 아이랑 칭찬도 하고 이렇게 재미와 습관도 잡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아주 전통적인 프로그램인데요. 아침마다 방학 때 저희 키리아리라는 프로그램인데 방학 때 아침에 아이들이 막 누워있는 거 보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너무 싫어하잖아요. 아침에 방학 동안 어디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근데 이 코로나 기간에 진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저희는 이미 15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키리아리라는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전국에 있는 아이들 책을 읽어요. 그리고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거기다 덧글 달아주고 같이 응원하고 하면서 여기 계신 저희 멘토 원장님들의 거기 아이들은 대부분 한 90%가 다 참석을 합니다. 그 정도로 참석률이 높고요. 어머니들이 같이 막 책 읽기 하면서 동료되면서 어머니들이 읽으신 것도 막 올려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큰 동기부여를 하는 저희 전통성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원장님도 이벤트를 워낙 능숙하게 잘하시죠.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도 같이 공유하고 저는 완전 공유 문화예요. 같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못하시는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나누고 원장님들이 서로 이런 좋은 물건 어디서 샀으면 다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게 이벤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희 일자봉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따가 저희가 이제 수업이 어떻게 1시간이 배부되는지 이런 모습도 이제 뒤에 다 나와요. 근데 저희 이제 일자봉 동기부여라고 하는 프로그램 중에 일자봉이 있는데 읽기 자원봉사죠. 아이들이 책을 읽고 나서 이런 식으로 퀴즈를 내고 마지막에 시간을 갖는 시간인데 저는 이 시간을 그냥 읽기 자원봉사라고 하지 않고요. 기적의 읽기 자원봉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또래들이 이 아이가 이 책을 읽어주는 걸 통해서 나 저거 못 읽어봤는데? 나 저거 읽어봐야겠다. 야 저거 재밌다. 근데 이거 무슨 단어야? 아이들끼리 이런 소통이 됩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책으로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런 시간을 갖는 게 바로 읽기 자원봉사예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스스로가 또래끼리 이런 큰 동기부여를 자극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요. 아까 또 북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복학킹도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복학킹이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자꾸 자체 개발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 뒤에 저희가 더 만드는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복학킹을 이렇게 보고서 이제 부수가 높아지면 어느 교수님과 이렇게 스피킹 시험도 있고 라이팅 시험도 있고 딕테이션 시험도 있는데 이런 걸 보고 나서 아이들은 오늘 시험 봤어 어떻게 막 이런 감정이 아니라 보고 나서 파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원에 와서도 저희가 각 원에서 진행을 할 때도 아이들이 그 복학킹에 대한 것을 되게 재미있게 즐겁게 진행을 합니다. 저희의 1시간 수업 배분인데요. 네, 오늘 처음에 와서 아이들이 이렇게 40분 동안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칭의 시간을 갖고요. 마지막에 그룹핑 시간을 이렇게 랩업하는 시간이에요. 읽기 자원봉사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 스토리 영어법 시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어법 시간을 이런 식으로 갖습니다. 레벨은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디즈니, 아서, 헨리, 해리포터. 저희가 계속 저희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밀하게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계속 진행 중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디즈니반은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기본반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책을 읽어 나가야 되는지 어른들이 습관 잡아주시고 기본 모습을 같이 규칙을 또 익혀가고 또 이곳에 와서 재미도 있고 하는 작업들이고요. 아서반, 헨리반, 해리포터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엄마들한테 제가 요거는 저희 대표님 알려주신 PP님 이것도 엄마들한테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지금 초등 영어책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제가 실제로 이런 OT 과정을 잘 가는데 이 OT를 할 때도 우리 오늘부터는 영어책 투자가가 될 거야. 투자가가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하죠. 투자가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거야. 그런 투자가가 될 같이 막 사인도 해요. 서약같이 사인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 한번 집중 투자가가 한번 돼보자. 근데 왜 집중 투자가 되는 줄 알아? 이걸 하면 네가 이렇게 너무 성장할 수 있대. 너무 선생님을 너희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기대돼. 하면서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영어로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생각머리를 키우는 시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 중에 하나가 된다고 아이들에게, 어머니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키즈미디 홈페이지예요. 여기에만 들어가셔도 다 제가 말씀드린 어떤 부분들 다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원장님들 카페, 저희 원장 카페 통해서 오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 원장님들 계신 카페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들어가실 수 있는 홈페이지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북퀴즈예요. 저희가 이것도 자체 개발한 건데요. 책을 읽고 나서 뭐 느낀 줄 아셨을 수 있지만 저희 책을 읽고 나서 북퀴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는 프로그램들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정말 책을 잘 읽고 재밌게 읽으려면 하는 것들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하지만 북퀴즈 있죠. 높은 아이들, 잘 읽는 아이들 또 이런 것도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다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꾸 이제 이렇게 하나씩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외부에 뭐 잘 만들어진 것들을 쓰면 또 좋기도 하겠죠. 저희도 뭐 그게 쓸 수도 있겠지만 책을 읽어 여기 15년의 시간의 스토리가 있는 것들은요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외부의 것들과.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자꾸 개발을 해서 저희 아이들이 정말 잘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본사가 대표님이
저희 멘토 원장님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각킹 저희 또 앱도 출시돼가지고 이렇게 네, 소리로도 같이 들으면서 문장도 같이 읽고 하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저희 QRS 리딩 전문가는 초등 3, 4년에 집중적으로 아이에 맞춰서 체계적인 리딩 플랜을 짜줍니다. 재미와 흥미를 넘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체득을 넘어 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원장님들을 전문가로 성장시키게 해드리는 곳입니다. 원장님들 선택하실 때 이 부분 조금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영어 학과 선생님 하고 싶어서 왔는데 하시면 그렇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앞으로 리딩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싶다. 제가 저희 김주영 원장님 글 중에도 그런 글을 봤어요. 엄마가 아이들을 보낼 때 영어 독서를 하는 곳이면 리딩 전문가한테 이야기만 보내야지. 영어 선생님이 아니라. 영어 전문가 뭐 영어 오랫동안 가르치시고 또 영어 전공이시고 많아요. 너무 많아요. 또 요즘에 영어도 잘하시는 선생님들도 왜 이렇게 많아요. 전공하지 않으셨어도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리딩 전문가로 성장하실 수 있는 분들, 리딩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 어떤 모임이 저희 TGN 리딩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프로그램 설명은 다 드렸고요. 네. 지금부터는 가맹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